아, 따뜻하다. 캠프파이어 정도의 불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윌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이번 64회 하는 건 보시느라고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또 봄 날씨라서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이래서 좀 공부가 안 됐을 거예요. 자, 이번 64회 하는 건 가다반 라이브 때 채팅창에서의 분위기가 여러분들 막 분노 막 이렇게 느껴졌는데 좀 다소 까다롭고 황당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물이긴 물인데 아 뜨거! 라고 했잖아요. 역시나 아 뜨거운 그러한 문제들이 쑥쑥 나왔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올해 초에 한능검 측에서 신유형의 문제 난이도 높이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64회 한능검 난이도를 좀 분석해 보면서 앞으로 돌아올 65회 한능검은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올지 제가 또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물, 불, 가리기. 자, 그러면 64회 한능검 과연 난이도는 어땠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지를 처음 쫙 훑어봤을 때 뭐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제였는데 가끔씩 툭툭 뭐야? 이런 문제들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예상한 대로 어느 정도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난이도였는지 합격률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번 합격률은요. 48.66%가 나왔습니다. 48%면 꽤 난이도가 있었다, 좀 어려웠다라고 느껴질 만한 시험이었고요.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것은 기본급수도 합격률이 45%가 나왔어요. 이제는 한능검 기본급수도 꽤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은요, 기존에는 좀 근현대사가 좀 어렵게 나왔다면 이번엔 전근대사 부분에서 다소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특정 인물이나 지역을 묻는 문제에서 뭐 처음 보는 지역이 막 나오고 그렇게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고요. 올해 초에 한능검에서 발표가 있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신유형의 문제들, 긴 지문의 문제들, 이런 식의 까다로운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대충대충 술렁술렁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열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나 황당한 문제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했는지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소 킬링 문제들이 몇 개 있었죠. 자, 이번에는요 5번부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국시대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온 적은 거의 없었는데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대한민국 방방곡곡 충북 진천, 여긴 어디지? 뭐 이런 곳이 나왔어요. 이 전경은 가의 탄생지로 알려진 곳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곳이 이분의 탄생지인 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금강가야 마지막 왕의 후손인 그는 진평왕부터 문무왕까지 다섯 임금을 섬기며 신라의 삼국통일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사후에 흥무대왕에 봉해지며 신라의 왕이 아니면서도 대왕의 칭호를 갖게 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곳은 바로 김유신의 태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김유신을 맞추는 것도 좀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좀 기억할 게 김유신이 바로 금강가야 후손입니다. 금강가야가 법흥왕에게 이게 항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김구애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김무력이고 김무력의 손자가 김유신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강가야 후손이라는 걸 좀 알았다면 풀 수 있었을 텐데 아마 많이 모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선지도 까다로웠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1번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문무왕이죠. 근데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여기 세 번째 줄에 진평왕부터 문무왕까지 다섯 임금을 섬겼대. 아, 그럼 문무왕은 아니구나. 1번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2번 당의 둥주를 선제 공격하였다. 바로 장문유입니다. 3번 비담과 염종의 난을 진압하였다. 아, 이거는 진짜 드라마 선덕여왕 안 봤으면 모른다고요. 무슨 비담과 염종의 난이 나와. 이거는 사실 공문한국사에서도 아주 지엽적인 선지입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비담과 염종의 난을 선덕여왕 때 김유신이 진압을 하게 되고 그때 공을 많이 세우게 돼요.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3번과 4번을 되게 많이 헷갈려 했거든요. 4번은 기벌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분은 사찬 시득이라는 분인데 기벌포 전투가 676년이에요. 그런데 김유신은 673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김유신이 언제 죽은지 몰랐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4번으로 고르신 분들이 좀 있었고요. 5번, 1, 2천에서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건 뭐 왕건이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선지 자체도 좀 지엽적이었다. 그래서 킬링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18번, 여러분들이 분노했던 그 18번, 채팅창에 18번 많이 분노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번호도 이렇게 딱 18번인가? 자, 18번은 가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023년 달빛기행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의 궁궐. 저는 이것만으로도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조선의 궁궐이 모두 다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풀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도나문이 나옵니다. 요게 힌트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알아? 광화문은 알겠는데 도나문은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밑에 선지도 어려워요. 보시면 1번, 일제의에 동물원 등이 설치되었다. 요거 창경궁입니다. 예전에 창경궁이 창경원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거의 동물원이었거든요. 식물원도 있고 이제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 거기서 데이트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 여기는 창경궁이고요. 2번, 도성내 서쪽에 있어 서궐이라고 불렀다. 이것도 너무 지엽적이에요. 이 서궐은 경희궁입니다. 저기 독립문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장소이다. 이곳은 서거당이라는 곳인데요. 덕수궁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너무 TMI야. 그쵸? 그 다음에 4번, 정도전이 궁궐과 주요 정각의 명칭을 정하였다. 요 경복궁의 이름을 정도전이 지었거든요. 5번,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 건립하였다. 그러니까 태종이 1차, 2차 왕자에 난 이후에 왕위에 오르면서 개경으로 한양으로 오면서 궁궐을 이궁 체제를 만드는데 기존의 경복궁은 있었고 그 다음에 창덕궁을 만들면서 이궁 체제를 만들었다. 근데 이거를 아마 여러분 아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한능검 수준에서 아주 지엽적이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의 궁궐은 유일하게 창덕궁 뿐입니다. 왜냐면 창경궁은 너무 많이 훼손됐어. 동물원이 돼버렸잖아요. 경복궁도 일제강점기 때 너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네스코가 안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경복궁은 왠지 돼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텐데 유일하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창덕궁 뿐입니다. 왜냐면 창덕궁이 아주 조경이 멋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일본 애들이 여기 너무 경치가 좋다. 여기는 왕비와 왕의 비밀의 화원이다. 뭐 이러면서 예전에는 창덕궁을 비원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예뻐서 훼손을 안 했어. 그래서 그나마 좀 훼손이 덜 돼 있었고 복원도 잘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창덕궁만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30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심히 급박한 상황 중에 나는 적의 활동과 천국 군대의 내습을 우려하여 주상 이제 임금이죠. 주상을 모시고 지키기 편리한 경우궁으로 옮기시게 한 후. 경우궁이 어디야? 이 경우궁 자체가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 경우궁으로 왕을 피신시키고 갑신정변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힌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졸지에 별난을 만난 사대당의 거두들은 주상께서 경우궁에 계심을 듣고 입궐하다가 민영옥, 민태호 등은 용감한 우리 집행원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당하였다. 요 사대당이라는 건 온건개화파를 얘기합니다. 급진개화파는 좀 개화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러한 급진개화파 개화당이 일으켰던 거 1884 갑신정변이죠. 제가 총을 빵야 발사했다. 그래서 1884로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모군란 이후 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료 자체가 우정국 개국 축하연 나왔으면 쉽게 갑신정변 풀었을 텐데 어려운 사료를 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33번 문제. 저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너무한다 라고 했던 킬링 문제인데 다음 규칙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한성사범학교 규칙이 나왔습니다. 이 한성사범학교 규칙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어요. 아주 지엽적인 내용인데 이 한성사범학교 규칙은 바로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한 이후에 만듭니다. 이 사범학교라는 건 뭐예요? 학교 선생님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가 사범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교육을 할 거기 때문에 근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써 있죠. 한성사범학교 본과 학생 수학할 학과목은 수신교육, 국문, 학문, 역사, 지리, 수학 근대적인 그런 교육이잖아요. 자,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교원에 활용할 학생을 양성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길모 등이 유경공원 교사로 초빙되었다. 유경공원 1886입니다. 유경공원 1886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부가 동문학을 세워 통역관을 양성하였다. 요거 1883년. 그 다음에 3번. 이승훈이 오산학교를 세웠다. 요거 신민을 만들고 이승훈이 오산학교 바로 1907년에 만들었습니다. 3번. 함경도 덕원지반 광민들이 원산학사를 설립하였다. 요것도 1883년. 5번.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 입국조서가 발표되었다. 교육 입국조서는 2차 가보개혁의 일환으로 1895년 2월에 발표했고요. 한성사범학교 규칙은 1895년 7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월로 외울 건 아니고 교육 입국조서 반포한 다음에 한성사범학교 규칙을 만들거든요. 근데 요거를 몰랐으면 이건 뭐지? 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공무원 스타일로 좀 연도까지 꼼꼼하게 만약에 암기하신 분들은 쉽게 풀었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33번은 거의 공무원 한국사 수준이었다. 아주 어려운 킬링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생소한 선지까지 살펴보는 일명 생선잡기까지 끝내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확실히 좀 어려워졌죠? 자, 이번에는 역시나 좀 긴 사료가 나오는 통시대적인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사료 해석에 관련된 그런 식의 유형은 이제는 한능검 단골 문제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33번 같은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무원 한국사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 한국사 학생들에게 풀어줘도 좀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는 공무원 7급, 소방직, 경찰직 모두 한능검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를 어느 정도 높이고 변별력을 주는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렁술렁 공부해서는 안 된다. 공부를 하더라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80점만 넘으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멘탈을 잡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반드시 맞추고 이번에 이런 18번 같은 그런 문제들은 과감히 버리세요.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도 어려워요. 1번부터 50번까지 멘탈 흔들리지 않게 꼼꼼히 푸는 거, 그러한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65회 한능검의 난이도는 어떨까요? 저는 왠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마구마구 들어요. 왜냐하면 6월 10일이 지방직 서울시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6월 17일이 이번 65회 한능검이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출제위원들도 좀 자존심이 있지. 이제 우리 한능검도 이 수준이야. 왠지 그런 거 보여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정도 난이도가 이제 뜨거워. 그럼 무리였다. 자, 이번 시험은 불시험 예상합니다. 불시험. 그런데 작년 마지막 시험이었던 62회 정도로 너무 말도 안 돼 이런 불시험은 아니고 그냥 둥글게 캠프파이어 수준의 그러한 불시험이 아닐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어려운 문제, 변별력 있는 문제 어느 정도 좀 면역이 생겼고요. 그리고 한 해 마지막 시험도 아니고 아주 어렵게는 내지 않을 겁니다. 적당히 어려운데 풀 수 있는 정도의 불시험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유튜브 에듀일 한국사에 한능검 심화 강의부터 5분 출제 예언까지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될 만한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 이틀 전 D-2 마무리 적중 예언 때 제가 다 콕콕콕 찍어 드릴 거잖아요. 거의 80%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만 완벽히 여러분들이 파악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일 올기출 문제집 QR 찍어가지고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무한 반복으로 기출문제 계속 풀어보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다가오는 65회 시험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고요. 저랑은 다음 물불가리기 때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에듀윌 한능검 사이트에서 열공 응원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65회 한능검을 에듀윌 교재로 준비하신 분들 여러분 모두 참여하세요. 자, 참여 기간은 2023년 6월 16일 금요일까지고요. 자, 참여 방법은 에듀윌 한국사 책 표지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쓰거나 부착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인증 사진을 올리시면 되고요. 책 표지 한 컷, 공부한 책 안쪽 내지 한 컷, 그리고 구매 영수증 혹은 구매 내역 인증샷을 올리시면 됩니다. 참여 혜택이요. 네이버 페이 포인트 1만 원권을 선착수 200명까지. 이게 거의 여러분들 참여하면 빠르게 참여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교재는요. 에듀윌 한능검 2주9장 심화 기본, 에듀윌 한능검 기본서 심화 기본, 그리고 에듀윌 한능검 회차별 시대별 기출문제 심화 기본, 그리고 한능검 1주9장 심화 교재가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에듀윌 합격 패스.